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인 G20 정상회의 이번 주 주말에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망,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글로벌 증시에 따라서 그에 따라 움직일 텐데요.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이번 주 그동안 무역 전쟁이 미국 물가와 소비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7월 FOMC에서 금리를 얼마나 내릴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경제 지표가 또 발표가 됩니다. 3주 연속 상승한 미국 증시에 좀 호재가 될까요? 아무래도 호재가 될 수 있는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오후 11시에 발표되는 컨퍼런스 보드의 6월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은 132로 나오고 있습니다. 5월 달이 134였다는 점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 미시간 대학의 6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모두 시장 예상을 하회했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이번에 금리 인하와 관련된 신호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하락하지만 주시장에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요일 날 오후 9시 30분에는 5월 내구재 주문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전월 대비 플러스 0.3%로 4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용 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임금 상승 속도도 3%대로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가 여전히 미국 경제의 그 건전한 버팀목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요일 날에는 오후 9시 30분에 FRB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5월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코어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되는데요. 모두 전달과 비슷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 소비가 큰 폭으로 늘지도 않은 상태고요. 집값 상승세도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FRB가 목표하는 2% 물가 목표를 하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달러 약세, 주가 상승에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미국 경제가 이제 7월이 되면은 1990년에 닷컴 버블 때 120개월 경기 확장 국면의 대기록을 경신하게 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미국의 경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순환 국면에 와 있는지 변곡점이 언제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게 경기 순환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제조업 설비 가동률이라든지 실업률 가지고 만드는 지표인데요. 현재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일몰 시간이 6시간에 근접한 오후 5시 5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 운영 여하에 따라서는 일몰 뒤 황혼이 찾아오는 골든 아워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990년 이후에 미국이 3번 경기 피크를 쳤는데요. 이때를 보면은 골든 아워가 짧았던 시기는 2007년 12월 달로 6시 24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7월에는 오후 7시 2분이었고요. 2001년 3월에는 오후 8시 3분이었습니다. 앞으로 미국 경제가 피크를 친 뒤에 2%대의 안정성장이라는 골든 아워를 얼마만큼 더 즐길 수 있느냐 여부는 아무래도 연준이 서둘러서 고용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얼마만큼 신속하게 내리느냐, 그리고 재정 정책을 통해서 미국 경제의 확장 국면을 얼마만큼 더 끌고 나가느냐 여부에 딸려 있는데요. 여하튼 간에 미국 경제는 현재 120개월의 경기 확장 국면을 즐기고 있지만 앞으로 한 12개월 정도는 더 연장 국면, 황혼기가 더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7월 FOMC에서 금리 인하될 확률 100%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7월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됐다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거의 확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의 그 1990년 이후에 경기 활동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ISM 경기 지수, 그리고 제조업 고용과 관련된 DI 지표들이 모두 하락했을 경우엔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시켰는데요. 경기 침체라는 신호음이 있었던 98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 때 같은 경우에는 50선을 하회하지 않았더라도 금리를 낮춘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ISM 지표라든지 DI 지표들이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무역 전쟁이 본격화된다면은 아무래도 50선을 이하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미국 연준이 서둘러서 금리를 인하시키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1998년 미국 경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7월 금리를 한 번 내리더라도 25bp가 아니라 50bp 정도까지 내릴 수 있는 여건은 지금 마련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은 뭐 7월에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고 하면은 이게 증시에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증시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금리 인하 때를 재해놓고서는 첫 금리 인하 시점에서야 긴축 정책에서 완화 정책으로 바꿀 수가 있었는데요. 첫 금리 인하를 실시하기 시작했던 지난 그 90년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3개월 전과 3개월 후까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금리 인하 45일 전부터 금리 인하 내용을 주가가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 전날부터 인하 뒤 3주까지는 보통 2에서 한 6%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현재 7월 금리 인하가 확정적이라는 점에서는 지난 그 3주간의 미국 증시가 상승했던 것은 금리 인하 내용을 반영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금리 인하 뒤에 3주 정도 과거 경험치상 주가가 상승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금리가 인하가 끝이더라도 당분간 그 주가 상승세는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는 G20 정상회담인데 그중에서 또 미중 실무자금 무역 합의도 있습니다. 관세 부과를 철회하거나 좀 연기시킬 무역 합의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어떻게 좀 기대감을 가져봐도 될까요? 네, 아직까지 미중 간의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 실무회담에 이어서 정상회담에서도 무역 협상과 관련된 타결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리오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10차례 실무협상의 결과를 중국 최고 지도부인 상무위원들에게 보고를 했는데요. 이때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 굴욕적인 외교라가 질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180도 입장을 바꾼 리오 총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정치적인 입장이 상당히 추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무 협상에서도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성과 없이 무역 합의를 했을 경우에는 빨간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앞으로 그 유연성을 발휘하기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G20 회담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수입품 3,250억 달러, 그러니까 3,805개 품목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중국의 인권 문제를 들어서 위구르 수용 시설을 감시하는 카메라, 그리고 AI 시설을 만드는 회사죠. 하이크 비전, 다화전자, 그리고 무선통신 회사인 하이트라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을 화웨이, 중신통신, 그리고 슈퍼컴퓨터처럼 블랙리스트에 올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협상 타결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관세 부과가 딱 발동이 된다면은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측면에서도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략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5G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현재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경제 규모 면에서는 2030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경계감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다국적 기업들이 구축해 놓았던 중국 중심의 글로벌 밸류 체인망들을 다시 재구축하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대신에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북위 23도 국가들 쪽으로 밸류 체인을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북어같이 무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생산 기지를 앞으로 빠르게 인도라든지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쪽으로 이전하는 작업들을 서두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도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 정책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나야지만 이전에 자유스러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전이 늦어지면은 중국 기업들조차도 현재 엑소더스가 일어나면서 베트남의 1분기에 무려 7억 2천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전년 대비 직접 투자가 무려 350%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중국 기업에 상당히 취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빨리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짧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관세가 부과된다면 승자 없이 출혈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중국이나 미국이나 그렇게 된다면 중국과 미국 중에서 어떤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그리고 나라는 어떤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이 되면 6천억 달러 정도의 손해를 입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하드웨어의 그 비중이 높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비중이 40%에 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요. 또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폰에 25% 관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는 판매 둔화나 이익률 둔화, 그리고 이 밖에도 아마존이나 구글, 페이스북, 인텔, GM, 포드, 클라이슬러, 할리 데이비슨, 캐터필러 순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도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가 가장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글로벌랩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